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요번에는 빼기 방법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9번 형상을 그래서 다 여기 보면 보스 돌출로 다 돼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형상을 더하고 세 번째 형상도 더하는 개념입니다. 자, 요번에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측면에서부터 바로 70mm 형상을 여기서 다이렉트로 갈 거예요. 그러면 요 형상은 그래서 제거 명령을 사용을 할 겁니다. 제거. 그래서 제거되기 위한 형상은 요 삼각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스케치는 우측면에서 요거 아예 한 번에 이렇게 작업을 해 놓고요. 그리고 먼저 베이스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을 요 사이를 커팅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출의 컷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돌출 명령은 요거는 생성에 관련된 명령이고요. 요거는 커튼 제거 관련된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냥 형상의 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거. 자, 그러면 먼저 새 문서 아이콘을 눌러줄게요. 또는 솔리드웍스에서 메인 메뉴에서 그래서 파일에 새 파일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N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단일 부품 설계 파트의 확인. 자, 기준면은 우측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스케치를 상황물 도구 몸에서 스케치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사각형 그리기. 앞에랑 동일합니다. 그냥 바로 치수 입력하셔도 돼요. 제가 동동 구석을 따로 부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로 방향 직선 치수, 그 다음에 가로 방향 직선의 치수 두 개를 입력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선 그리기로 해서 완전 정의되어 있는 수평선의 위쪽에 중간점이랑 왼쪽 수직선의 중간점을 선택해서 이스케이프 키보드에서 ESC를 누르고 선 그리기를 종료하겠습니다. 완전 정의되어 있는 이렇게 일치 구석으로 해서 하면 계속 완전 정의는 유지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서 그래서 돌출 베이스. 자, 선택 프로파일에서 사각형 윤곽선을 선택을 하고 방향을 바꿔서 바로 70mm 돌출을 해 놓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보스 돌출 1에서 삼각형 눌러서 아래쪽에 있는 스케치 1이 보이게끔 펼쳐 놓고요. 스케치 1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커팅. 명령은 돌출 컷을 생성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택 프로파일에서 위쪽 영역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커팅된 길이는 여기서 보면 3칸 30mm예요. 그래서 블라인드 형태에서 거리값 30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작은 이렇게 20mm 떨어진 지점이죠. 참고로 얘는 시작은 이렇게 꼭 지점도 없고요. 생성이 아니니까 면평면도 지금 없습니다. 여기서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20mm.
그래서 옵셋에 20을 입력을 하고 방향은 반전, 옵셋 앞에 있는 시작의 반전 눌러서 그리고 최종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커팅을 이용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다른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자, 16번 형상으로 갈게요. 자, 참고로 이 16번도 요거는 무조건 커팅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경사지는 부분, 여기는 커팅입니다. 커팅으로 잘라진 거요. 여기 가상선으로 보이는데 잘리기 전에, 그래서 즉 육면체 베이스 형상에다가 이렇게 커팅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 요것도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자, 기본적인 베이스는 육면체 사각형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돌출 컷을 제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기능 억제시켜 놓으면 기본 베이스는 이게 직육면체 요 형상이 돼요. 이 형상에서 요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메서드 1번은 못따기 명령을 이용을 해서 커팅하는 방법을 볼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기준면, 데이터 플랜이라고 하는 기준면을 생성을 해서, 그래서 이 생성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곡면으로 자르기 해서 자, 요거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문서 아이콘 눌러서 단일 부품 설계 파트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측면에 코너 사각형, 그리고 진행형 치수로 해서 가로 40, 세로 40, 그리고 바로 피처의 돌출, 스케치 종료 안하고 바로 돌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리값 70, 방향은 그냥 지금 이 방향 그대로 둘게요. 전환은 굳이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커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제가 못따기 방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피처 관련된 명령이 있습니다. 커맨더. 자, 피처 커맨더 매니저에 보면 가운데 쪽에 보면 필렛이라고 있고
아래쪽에 플라이 아웃 버튼을 있는데 요걸 클릭을 하면 못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따기 방법에서 유형의 요게 꼭지점 못따기가 있어요. 그래서 꼭지점 못따기 유형으로 바꿔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마우스로 이 솔리드 요 코너 꼭지점을 먼저 클릭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꼭지점 클릭했을 때 거리 1, 2, 3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1, 2, 3이 있는데, 먼저 거리 1을 따라가 보니까, 그래서 요게 모서리예요. 요게. 그러면 거리 1에는 40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 3을 따라가니까, 제가 거리 3을 따니까 요게입니다. 그러면 요쪽이에요. 자, 그러면 거리 3도 40을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 2를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거리 2를 따라가니까 요게입니다. 그러면 요게니까 70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얘는 여러분하고 가끔 똑같지 않고 가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니터 화면상에서 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따라가면 돼요, 값은.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참고로 여기에 입력해도 되고요. 여기서 직접 40, 거리는 70, 그 다음에 거리 3은 40. 자, 그러면 이렇게 못따기 방법도 있고요. 제가 얘를 기능을 못따기 1을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해서 제가 다른 방법을 좀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메뉴를 보겠습니다. 기준면이라고 있습니다. 기준면. 다른 말로 데이터 플랜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기준면, 자, 기준면에는 기본적으로 제1참조, 제2참조, 제3 참조까지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면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조 형상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볼게요. 먼저 제1참조, 나머지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제1참조를 정의를 할 때 선택 요소에 따라서 유형은 일치, 그 다음에 평행, 직각, 프로젝트, 탄젠트, 각도, 옵셋, 중간 평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기준면에서 먼저 제1참조는 솔리드 형상을 선택을 하고 나서 이게 가운데 점을 선택을 하면 이 선택한 면에서부터 평행점 하면 이렇게 데이터 플랜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게 모서리 이 직선하고요. 모서리 직선하고 점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 모서리랑 이 점하고요. 직각 플랜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외부의 점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특정한 면에 이렇게 수직하게
투영됐을 때 이 면의 플랜, 그리고 이 R값에 따라서 내가 어디 지정하냐에 따라서 요게 선택을 하면 여기서부터 프로젝트로 가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라운드 면에서는 이 점에서부터 프로젝트 하면 이렇게 플랜이 점 위치는 동일한데 내가 탄젠트 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는 라운드 곡면에 탄젠트하게 플랜을 생성도 가능하고요. 중간 평면은 그래서 이렇게 예시 예나너 그래서 앞쪽에 분홍색과 초록색 면 선택하면 이렇게 대각선의 중간 평면. 참고로 요거는 앞쪽 면과 뒤쪽 면을 평행한 것을 선택하면 가운데 중간 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도 옵션을 사용을 하면 내가 선택한 면에 뭐 30도, 45도 각도를 줘서 데이터 플랜도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값, 내가 선택한 면에 대해서 거리값을 이용해서 플랜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인스턴스 개수를 이용해서 이 플랜을 여러 개 옵셋 해서 여러 개 생성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기준면을 생성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은 데이터 플랜이 이렇게 커팅되는 이 면을 지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면을 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참조조는 요 점, 그 다음에 요게 점, 두 번째 참조도 꼭지점입니다. 세 번째 이 꼭지점. 세 점을 지나는 플랜을 생성하면 이 면과 같아져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보면 참조 형상이라고 있고요. 플라이 업 버튼 눌러서 참조 형상의 첫 번째 기준면. 자, 제일 참조에다가 꼭지점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현재는 그래서 지금 노란색입니다. 완전히 요거 가지고 확인하면 이렇게 생성할 수가 없다가 나와요. 최소 2개 이상의 참조 형상이 필요로 합니다. 꼭지점으로 했을 때는. 참고로 이제 면은 뭐 달라질 수 있지만, 자, 두 번째 참조 형상에는 요게 꼭지점을 선택을 할게요. 지금도 참고로 요 부분이 노란색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꼭지점이 아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해서 요게 모서리를 선택을 하면, 자, 얘는 해서 이렇게 이 모서리와 이 꼭지점의 수직인 직각인 이렇게 플랜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정의로 돼 있으면 이거는 이제 플랜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해서 다시 여기에 꼭지점 잡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참조점도 아래쪽 꼭지점을 잡아야지만 이제 완전 정의에서 기준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제 플랜이 생성을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 가지고 데이터 평면 가지고 얘를 잘라내면 돼요. 자, 자를 때 이제 사용하는 거는 곡면에서 곡면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이 곡면이라는 탭이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 시작을 하면 이게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피처 탭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가 일단은 몇 개는 이렇게 꺼볼게요. 기존에 체크되어 있는 것도 사용 안 할 때는 이렇게 체크 해제해서 숨길 수도 있습니다. 캠도
끊었고,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 지금 불필요한 거, 가공 이런 것도, 캠 이런 것도 지금 현재는 체크해져 있습니다. 일단 해석은 나중에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체크해제 해놓고, 자, 피처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피처 스케치 체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곡면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곡면 체크해 놓고, 또 제가 또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거 미리 체크해 놓을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요번에는 직접 편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편집도 앞에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우스로 곡면 탭을 선택하면 이렇게 곡면에 관련된 그래서 커맨더 매니저 명령이 쭉 나오고요. 거기에서 저는 화면을 조금 줄여놔가지고 여기에서 클릭하면 아래쪽에 곡면으로 자르기 전체 화면으로 보면 오른쪽 끝에 쪽에 보면 곡면으로 자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명령을 써서 곡면 선택이 자동 선택이 안 됐는데 바로 곡면을 생성하고 데이터 플랜 기준면을 생성하고 바로 작업하면 이게 자동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평면 1 기준 평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잘려져요. 여기가 잘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거를 방향 전환 리버스 반전 아이콘 누르면 지금 화살표가 이 곡면 가지고 아래쪽으로 향합니다. 그럼 여기가 커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커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반전 아이콘 누를게요. 그리고 최종 확인. 그리고 이 평면 1은 이제 역할을 다 했으니까 마우스로 평면 1을 클릭을 하면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여기에 숨기기가 있어요. 이렇게 숨겨 놓으면 되고, 나는 다시 평면 1이 필요해서 다시 보이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서 평면 1을 선택을 하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보이기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솔리드 바디도 지금 마지막 했던 이 명령 기준으로 해서 선택해서 솔리드를 이렇게 숨길 수도 있고요. 다시 마지막 피처 명령을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솔리드 형상 보이기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어서 바로 다음 형상을 갈게요. 자, 21번. 비슷하죠? 그래서 좀 비슷한데 이제 커팅되는 부분이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커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형상도 방법이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참고로 이거 반 나눠서 작업을 하는 거로 하고 자, 21번 형상은 제가 일단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이렇게 반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파트 1번, 파트 2번 해서 이렇게 반 나눠서 나중에 요거를 결합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파트 1번하고 파트 2번은요, 대칭 형상입니다. 그래서 대칭 형상이니까, 그래서 명령에
그래서 대칭으로 복사해서 그냥 결합, 합치기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결합으로 작업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파트 1 반을 형상을 모델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1번 전체 요게 7칸이니까 70의 반은 35mm입니다. 자, 그러면 세문서 아이콘을 눌러서 단일 부품 설계 파트 확인할게요. 자, 기준면은 우측면 선택하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그 다음에 코너 사각형 원점에서부터 대각 코너 정하고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가로 40, 그 다음에 세로 직선 선택해서 40, 그리고 돌출, 픽처에 돌출 베이스 하겠습니다. 자, 거리값은 70의 반에서 35, 그 다음에 확인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해서 못따기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보면 필렛 아래 플라이어 버튼 눌러서 못따기를 선택을 하고 중요한 거는 항상 유형을 먼저 지정해야 돼요. 꼭지점 못따기를 하겠다. 지정을 하고 마우스로 꼭지점을 선택을 합니다. 자, 먼저 거리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게는 참고로 요게는 40mm 중에서 한 칸을 남겨놔야 돼요. 그러면 거리 1에는 30이 되고요. 자, 거리 2는요, 요 라인을 따라가니까 요 선상이니까 그래서 70의 반, 요게 35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리 3을 따라가니까 아래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도 아래쪽 방향에 여기에 한 칸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30.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상을 반대편으로 기준면은 얘가 돼요. 여기 있는 면 가지고 밀어 대칭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대칭 복사에 관련된 명령 매뉴얼을 먼저 설명하고, 자, 솔리드웍스 매뉴얼에서 대칭 복사 해서 솔리드웍스 대칭 복사를 선택할게요. 자, 대칭 복사라는 명령은 선택한 피처나 또는 선택한 평면이나 또는 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칭형으로 복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칭 복사 명령을 실행을 하면 먼저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 하면 그래서 기준을 선택을 해야 돼요. 기준면.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는 기준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측면이 플랜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솔리드 면이 될 수도 있는데 참고로 이 면은 평면만 돼요. 그래서 솔리드 면이 원통형이니까 원통면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만 작업이 가능해요. 솔리드 바디의 면 또는 데이텀 플래닛의 기준면 이런 것만 작업이 가능하고, 자, 그러면 기준을 선택을 하면 다음은 이제 패턴을 대상을 선택을 합니다.
자, 대상 선택에는 먼저 피처가 있고요. 그리고 면이 있고 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대칭할 피처를 지정을 할 건지 또는 면을 지정을 할 건지 또는 바디를 선택할 건지 먼저 요걸 피처를 할 건지 면을 할 건지 바디 할 건지 먼저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상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의 피처. 자, 그럼 피처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돌출 피처, 돌출 컷, 아직 안 배웠지만 회전 피처, 그 다음에 회전 컷, 그리고 스윕 피처, 스윕 컷 등등등. 자, 피처는 어떤 형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이 되어 있는 그래서 형상의 기본 베이스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면은 솔리드 바디의 형상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적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바디는 멀티바디 또는 단일 부품, 그래서 요거는 솔리드 형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면은 그 형상의 특정 부위, 그래서 부분 선택. 자, 그러면 요게 제가 창을 내려서 자, 먼저 대칭 복사를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자, 커맨더 매니저에서 대칭 복사라고 있고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여기 기준면 솔리드 바디에 여기 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피처를 할 건지 면을 선택할 건지 바디를 지정할 건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면을 선택을 해서 제가 요걸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보기 노란색 요게만, 그 다음 얘 선택하면 요게만, 얘 선택하면 요게만. 그래서 미리 보기, 내가 다른 면은 지정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건 형상을 만들 수 없는데 그냥 예시로,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하고요. 자, 요번에는 제가 피처라고 했어요. 피처로 하면 요게 자,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가 지금 현재 프로퍼티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도 여기는 자동으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나타나요. 우측면에. 이걸 클릭 안 해도 미리 보기에서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돌출 버스를 대칭 복사하겠다. 그래서 피처를 할 때는 이게 두 개 공정을 같이 선택해야 돼요. 커팅까지. 그래서 공정. 자, 돌출 피처, 못따기 피처. 그 두 개를 같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선택 취소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게 이 솔리드 바디 덩어리를 그래서 대칭 복사하겠다. 그러면 제일 밑에 바디로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바디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전체 덩어리가 선택되고, 그리고 확인을 해서 대칭 복사하고, 기본적으로 옵션은 자동 결합이 이루어져요. 합치기가. 솔리드 바디만 선택해야 상관없나요? 바디만.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요번에는 커팅을 하는 방법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번엔 제가 커팅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기본 형상을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직육면체 가로 70, 세로 40, 그 다음에 폭 40짜리
먼저 형상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세문서 아이콘 눌러서 단일 부품 설계 파트에 확인을 하고, 자, 요번엔 제가 기준면을 정면으로 해서 정면에서 직사각형 70에 40짜리 사각형 그릴게요. 그래서 기준면은 정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작성, 그 다음에 코너 사각형 들어가서 원점에서부터 대각 코너를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가로 방향의 선의 길이가 70이고요. 세로 방향의 직선선을 선택해서 높이가 40. 그리고 피처에 돌출 베이스 해서 방향은 앞쪽이어도 되고 뒤쪽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 뒤로 해서 폭 40mm만큼 돌출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커팅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평면에서 보면, 자, 평면에서 잘려지는 형상은 제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에요. 자, 평면에서 잘려지는 형상은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케치를 그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커팅되는데 자세히 보면 얘가 기울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커팅을 하면, 평면에서 커팅하면 수직하게 커팅이 돼요. 근데 얘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진 방향으로 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 요 선이, 기울기 선을 제가 어디에다 그릴 거냐면요, 여기에다가 기울기 선을 그려 놓겠습니다. 자, 여기를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기울기를 여기에다 그려 놓을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사용했던 돌출 명령의 옵션을 다시 한번 메뉴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돌출. 자, 스크롤 쭉 올라가서, 자, 처음에 이제 매뉴얼 설명에 보면, 돌출이라는 명령은, 자, 기초 스케치 커브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주어진 데이터 값만큼 내부가 채워진 솔리드 바디 생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린 자르는 거니까 돌출 컷을 사용할 거고요. 그런데 옵션에 보니까 수직 방향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는 특정 방향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방향에 대한 기울기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해서 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커팅되는 베이스 형상을 솔리드 바디 윗면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를 눌러줄게요. 그래서 컨트롤 5번 에서 윗면 보기 또는 컨트롤 8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선 그리기로 해서, 자, 원점에서 시작하고요. 이렇게 대충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는 꼭지점을 클릭해야 돼요. 일치. 그 다음에 다시 원점 클릭. 그 다음에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얘가 이 형상의 가운데서부터 요게 10mm 떨어진 위치에 돼야 돼요. 얘가 이제 좌우는 여기서 가운데, 그래서 진행형 치수로 해서 모서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요 점이 가로 방향 치수가 70의 반 35. 다시 배경을 클릭을 하면 기존에 있는 선택이 취소가 되고, 자, 이번에는 요게 모서리 수평 방향의 모서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게 스케치 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요게 위치는 세로 방향의 거리값은 10mm. 그래서 요게 삼각형 커팅할 스케치는 작성이 끝났고요. 스케치 종료하고 나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7번 등각 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은 요게 기울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작성할게요. 꼭 여기가 아니어도 돼요. 옆에다가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자, 그러면 솔리드에서 우측면을 클릭을 한 다음에 상황별 도구 몸에서 스케치, 또는 얘가 불편하다면 그냥 우측면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커맨드 매니저 옆에 스케치 탭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아이콘을 눌러 주셔도 됩니다. 우측면 보기 컨트롤 4번 또는 면의 수직 보기 컨트롤 8번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울기 선. 참고로 요게 스케치 점이 보일 겁니다. 요게. 이 점에 클릭해 주시고요. 쭉 내려와서 이 엣지 선상에서, 참고로 이 중간점을 선택하면 안 돼요. 여기도 바닥에서부터 10mm 높은데요. 그러다가 여기다 일단은 클릭해 주고요. 이스케이프 눌러서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바닥 모서리에서부터 또는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높이가 10. 여기 일치가 완전 정의가 안 됐네요. 그러면 다시 이 점을 이 모서리에서부터 거리 10을 다시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에 대한 완전 정의가 됐고 스케치 나가겠습니다. 컨트롤 7번 등각 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배경을 클릭을 해서 요 선, 기울기 선을 취소합니다. 한 1분 뒤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금방 끝나서 1분도 안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팅을 해야 됩니다. 자, 기초가 되는 스케치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스케치 2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피처에서 자르는 명령 돌출 컷을 실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침 조건은 그래서 전체 커팅되는 관통으로 해놓고요. 기본적으로 미리 보기는 이 스케치에 대해서 수직하게 잘라집니다. 근데 제가 특정 방향이라고 했어요. 기울기는 어디서 선택하냐면요, 방향 1에 요게가 기울기 선택하는 것이에요. 자, 방향 여기를 클릭을 해놓고, 그래서 우측면에 선택한 직선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울기 방향으로 커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